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를 얻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안 그래도 어렵다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2년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셋값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사철 곧 시작이 될 텐데 벌써부터 수요자들이 전세 매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그 수요가 많은 25평에서 30평대 초반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실제로 말씀하신 소형주택일 경우에 전세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최근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온전한 전세 매물 찾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사철 수요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 물건이 소형 같은 경우에 워낙 부족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소형 전세를 찾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세 품귀 현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던데. 먼저 전세가율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전세가율은 집값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전세가율이 90%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정도라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이 9천만 원 정도까지 높게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거의 집값에 전세 가격이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뭐 수도권 전 지역은 아닐 텐데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네, 특히 수요 대비 전세 물건이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이나 개발 지역 또 전세 수요가 아무래도 공급보다 몰리게 되는 중저가 주택 지역이나 노후주택이 많은 곳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 구별로 평균 전세가율을 봐도 뭐 성동구나 서대문, 구로, 동작, 중랑 같은 좀 중저가 외곽 지역은 이미 평균 전세가율도 구 전체로 70%를 넘은 지가 오래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같은 거래 자료가 올라오는 사이트를 보시면 뭐 성북구나 중랑 등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집값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채 1,000만 원도 안 되게 거래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95%를 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정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5%까지 이르는 데도 있군요. 그렇다면은 보통 전세값이 집값의 몇 퍼센트 정도 돼야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수준은 뭐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전세 보증금이랑 집에 이제 근저당이나 대출금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것들을 합쳐서 총 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 매매 가격의 70-80% 수준에 달하면 사실 이미 위험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계약을 하실 때도 뭐 70% 이상 보증
보증금과 대출금이 넘는다라고 하면 꺼리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죠. 네. 과거에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60% 정도를 넘으면 차라리 아예 집을 사버리는 경향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높아졌는데도 매매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예. 이처럼 전세값이 집값에 거의 육박하는 현상,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워낙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예. 집값이 계속 좀 보합세에 머물다 보니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혹은 상승하지 않을까봐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임대 시장에 머무는 수요는 늘어나고 또 아무래도 전세가 주거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 수요는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가 부족하다 보니 계속 전세가 오르는 거고요. 또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계속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세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수요자들은 이런 전세값 오르는 게 언제 끝날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할 텐데 알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전세를 찾는 수요는 또 계속해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전세값은 꾸준히 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설 연휴도 지나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고 예.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또 전세 품귀 현상은 지속되고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찾기 또 전세 보증금을 또 올려달라는 이런 집주인들의 요구를 받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가격 상승이 낮은 지역이나 아니면 노후주택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을 꺼리게 되는 지역에서는 예. 집값보다 전세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2년 정도 그냥 높은 가격을 주고 살다가 나가자라는 수요자들이 더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예. 그러면 집값 이상으로 전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전세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집을 혹시 처분하거나 아니면 전세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약 전 대비나 계약 후에 대처 방법들이 좀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서 전세보증금과 기존에 있는 근저당 대출 같은 것들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내지 80%를 넘어가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에 좀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고 물건을 좀 신중히 고르셔야 하는 게 있고요.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경매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갖추시는 작업들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등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보험에 추가로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의 안전장치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최근에 전세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아예 집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집 사는 거 괜찮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집값에 거의 전세금이 육박하는 수준이라면 내 집 마련 검토를 해보실 걸 권하고 싶고요. 예. 특히 자녀가 좀 어리고 주거 안정 시기가 좀 필요한 가정에서는 내 집 마련 고려를 조금 심각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주택 경기나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좀 환경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택은 좀 내 집 마련하실 때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자면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소형주택, 신축주택 또 교통이 편리한 직주 근접 지역 같은 곳에서 주택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세값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여러 차례 발표를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매매 시장 활성화 대책도 많이 내놨고요. 예. 한편에서는 뭐 임대주택 공급이나 저소득층의 임대 지원 등을 통해서 주거 안정책도 꾸준히 펼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주택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를 뭐 매매나 뭐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데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 지원도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실시될 수밖에 없다 보니 사실은 좀 중저가 아파트 전세를 찾는 중산층 임대자들은 상대적으로 또 혜택이 부족해서 고통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계속 아파트를 짓는 수밖에 없습니까? 일단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을 통해서 임대시장의 가격이라던가 뭐 공급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네. 이것이 공급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 공급을 늘리거나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사실 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간은 구조적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될 거다라고 보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나 뭐 대학력 같은 거주 안정을 갖추기 위한 작업들 지금 주거복지 특위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갖춰져야 세입자들의 네. 안정을 좀 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단순 기능 위주의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한 감성적이고 창조적 사고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공동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쾌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주변으로 시민과 함께 캠페인도 열었는데요. 그 소식 담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에 관한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시설 중 가장 불편한 곳으로 화장실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화장실 개선 사업에는 학생들이 직접 팀을 이뤄서 스스로 디자인을 구상하고 기획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직접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원철 사무총장께 들어보시죠.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프로젝트는 학교 화장실의 문화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용함으로써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서울 소재 학교 화장실은 일부 최근에 신축되었거나 개보수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열악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정서를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위한 유형별 모델을 발굴하여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자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학교 화장실의 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를 해서 3명이 숨졌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3명이 숨진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피해자, 사망자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지 리포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쾌적한 학교 화장실을 위해서 어제 캠페인에서는 6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좋은 학교 화장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서울시 5,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퀴즈도 풀어보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무슨 퀴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퀴즈입니까? 네, 학교 화장실에서 가장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나 화장실에서 바라는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각각의 답으로 악취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위생적인 화장실의 모습을 바란다가 꼽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어머니 두 분께 소감 들어봤는데요. 새마을교통봉사대 김수연 씨, 박금숙 씨입니다. 참여를 한 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런 문화를 자꾸 알려야만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또 그 맨날에 있었던 학교들은 화장실이 학생들이 살고 있는 위치하고는 너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가면 불안하대요.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화장실. 미래를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해요. 들이 쓸 거잖아요.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화장실 특히 여자애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딱 갔을 때 깨끗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음악이 흐르면은 아이들이 정서가 일단은 편안해지기 때문에 꼭 음악도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세종시 총기 발사 속보 또 들어왔는데요. 오늘 아침 8시입니다. 아침 8시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을 쏴가지고 3명이 총에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괴한은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나서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사업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현장 확인 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시범학교로 선정했는데요. 시범학교별로 연령별, 성별에 맞는 화장실 공간을 구상하고 가고 싶은 학교 화장실 만들기 팀에서 제안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2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시민 공모도 함께해서 학교 화장실 개선에 대한 공감을 넓혔는데요.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원철 사무총장께 들어보시죠.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의 공모전은 우리 학교 추억의 공간을 찾아서라는 그러한 주제와 또는 우리는 학교 화장실로 통한다라는 두 개의 주제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총 307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이들 중 사실성, 진정성, 참신성, 활용선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48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됐는데요. 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시민청에서 2월 27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공모전은 직접 학교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가 느낀 바를 응모했기 때문에 아주 실감나고 재미있게 꾸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이 더해진다면 학교 화장실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네, 올해부터 4년간 67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학교 화장실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함께 꿈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대웅 팀장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는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친절, 질서, 청결 이 3가지를 기본 덕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서울시와 함께 꿈꾸는 학교 화장실이라는 의미가 담긴 함께 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 화장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 화장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 교사, 또 화장실과 관련한 민간단체들 모두가 다 함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생이 직접 바꾸고 디자인한 학교 화장실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들의 의견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내년 말쯤이면은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가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시간이죠.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이번 주 우리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이 준비됐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의 김혜성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세운상가 활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런 활성화 사업이 왜 추진하게 됐나요? 네, 우선 세운상가는 이제 한 번쯤 또 들어보셨고요. 또 서울 시내를 이렇게 지나쳐 보셨으면 한번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1968년도에 그 종로에서 그 태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서 이제 국내 최초로 건설된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제 종합가전 이런 제품 창가로서 이제 도심 상권을 이끌어 왔었는데, 8, 90년도에 이제 강남 등 용산 이런 대규모 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심 상권이 많이 이탈되어서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건축물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도심 주변 도심 산업의 경제 활동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녹지층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아무래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건설 경기가 침체돼서 현재 그 변화 등으로 해서 이제 2014년도 3월에 촉진 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운상가는 그래서 존치가 되어 있고 또 도심에서 문화, 관광,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지역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직도 시민들의 그 추억 속에 남아있는 공간이고 또 주민들은 그 활성화된 새로운 상가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 함께 세운상가를 문화, 관광, 도심 산업의 거점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가운데 공공선도 사업도 있다면서요? 네네. 어떤 공공선도 사업은 이제 세운상가 기존에 이제 건물 그 좌우측으로 3층에 보면은 그 발코니 형태로 있는 데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공공 영역인 도로시설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데크를 활용해서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시민 관광객이 모이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세부 내용은 그 종묘에서 그 현재 있는 그 초록띠 공원을 연결하는 광폭 횡단보도를 조성해서 접근선을 향상시키고 현재 그 도시농업 공간으로 이용 중인 그 초록띠 공원에 대해서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용도를 바꿔서 이제 활성화시키고 또 아울러서 공공 데크 상하부 연결을 하고 또 정비 및 세운상가하고 청계상가를 잇는 보행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월에 이제 저희가 국제공모를 거쳐서 금년 10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여 착공한 후에 201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행 네트워크 조성 외에 다른 계획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운상가 활성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입체 보행 네트워크 또 하나는 이제 그 활성화 프로그램 또 하나는 이제 산업 생태계 지원 보존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우선 세운상가하고 청계천 등 그 장소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비초롱 축제나 여러 가지 기존 프로그램을 결합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확보되는 공중 보행교하고 또 세운 초록띠 공원을 활용 계획을 해서 여기에 복합문화 공간과 또 방문객 휴식 공간 또 데크를 이용한 거리 예술 등 버스킹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비초롱 축제 등 서울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계절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게 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세운상가는 그 제조 기반뿐만 아니고 창업에 매우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이런 모든 그런 사업들이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초록띠 공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판 여론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새 계획이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요 초록띠 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도 1,000억짜리 유령 공원이란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도시농업 공간이라는 건 좀 현재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그 분야에 이제 청소년 등 다양한 문화 행사 또 그리고 방문객 휴식 공간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주민과 함께 그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협의체, 상가, 아파트 소유자, 세입자들과 저희들과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활성화 계획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주민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88% 정도 이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여를 또 유도하고 각종 UCC 공모전,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점진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세운상가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운상가는 이제 서울 도시 건축적 유산뿐만 아니고 역사, 문화, 산업의 그 복합체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문화, 관광, 도심 산업의 거점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김혜성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세종시 총기 사망 사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 8시쯤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한 괴한이 엽총을 사용해서 엽총을 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 3명이 모두 숨졌다고 합니다. 숨진 3명은 편의점 주인, 또 편의점 주인의 아버지, 그리고 편의점 손님 등 남성 3명이라고 합니다. 괴한은 편의점에서 불을 지른 뒤에 지금 도주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후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가드닝. 정서 안정, 취미생활, 식재료 수확 등을 목적으로 베란다, 사무실, 정원에서 화초나 채소를 가꾸는 활동을 가리켜 우리는 종종 가드닝이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영어 표현인 가드닝을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농사가 주 목적이 아니라 생활 속의 활동이므로 생활원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가드닝 대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활원예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드립니다. 좋은 예산 지킴이.
네, 매주 수요일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또 지나치게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감시해보는 좋은 예산 지킴이 코너입니다. 오늘도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네. 주민참여 예산제가 뭔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데 그에 대한 그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결정은 항상 행정부나 의회가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그런 바로 제도입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제. 네.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네네. 다 하고 있겠네요. 형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예, 이런 그럼 주민참여 예산제 그 전국에서 다 시행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또 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실제로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민이 스스로 그 행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를 그 대폭 개선하겠다고 서울시가 나선 것은 네네.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제도를 시행한 지는 올해로 3년째인데요. 예. 그동안은 그 500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그 중심이 서울시 주민 전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태까지는 좀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좀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시행되는 일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그 혜택을 보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받고 그걸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서울시가 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선택을 이제 주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이번 개편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가 하는 사업 모두가 주민 참여로 결정하게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서울시 예산 중에 약 500억 원에 대한 부분만 주민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네. 주변에 보면은 뭐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하는 숫자가 전체 주민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의견 청취나 사업 제안 그리고 이제 그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아마 각 지역에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 3월부터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도 받고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예산 지킴이 좋은 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그리고 지역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주의 한 단체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비롯해서 그 F1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전남 영암에서 열렸던 F1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할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제적으로 대회로 유치하고 개최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대로 재정 적자는 굉장히 심했고요. 예. 그래서 전남이 떠안은 재정 부담이 굉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행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 대회, F1 대회 처음 시작할 때 홍보도 아주 많이 했던 것으로 네네네. 기억이 되는데 적자가 아주 컸던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대회가 좀 그렇지만 하나의 대회를 치룰 때 이제 경기장 건설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장까지 갈 수 있도록 도로도 예. 건설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또 건설을 해야 되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대회를 치르면 이 투입된 예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예. 결국에 이 대회는 1조 원이 넘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 대회 당시에 좀 외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관람객들도 제법 있지 않았나요? 이 대회가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 대회가 열리면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중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을 대회를 운영하는 측에 수입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대회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예. 이 F1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계료를 운영협회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F1 쪽이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름을 빌려주는 곳이 그 수입을 얻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F1 대회가 외국에서도 많이 열렸는데 외국 경우도 적자가 많이 났나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하지 않고요. 이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기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엔 투입된 예산도 적고 적자 폭도 그만큼 줄겠죠. 외국 경우에는 국가 지원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예.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입되는 재정 중에 약 70% 정도가 민간 자본입니다. 예.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0% 정도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비용을 지방정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출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보증도 쓰고 예. 이 보증 섰던 내용을 다시 지방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예. 계속 부담률을 늘려갔던 형태고요. 이게 가뜩이나 투입되는 비용도 많은데 또 이 비용 역시 다 지방정부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예. 이례적인 거죠. 그렇다면 F1 대회가 열리던 시기에도 계속 적자는 발생을 했던 건가요? 이 대회를 한번 운영을 했을 때 발생한 적자가 약 2천억 원 가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대회가 열리지 못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누적된 적자는 이제 대부분 지방채로 발행해서 쌓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전남이 이자도 내야 되고요. 이자 부담도 생기게 되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 예.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에 그 전에 이제 타당성 조사를 네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대회는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었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더 이상 수익성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던 사업을 전남이 가져온 형태였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면 이제 매년 100억이 넘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예산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예.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은 결국 거짓말이 된 거고요. 애초에 조사했던 대로 굉장히 부적절한 사업이 되고 말았죠. 예. 유치가 불가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는데도 그렇다면은 전남도에서 유치를 강행한 걸로 봐야 되나요? 이럴 때 항상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얘기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회를 유치를 해보겠다고 한번 약속을 했으니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뭐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 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큰 사업을 유치해서 개최하고 나면 이게 본인들의 업적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주민들을 위하는 생각보다 앞서는 데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 경우에도 이제 2018년에 열리는데 적자가 나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예, 그 평창 올림픽 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그 메가 스포츠 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재정 적자를 남겼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뭐 아시다시피 인천의 아시안 게임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발생을 시켰고요. 대구의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이제 경기장하고 지자체의 재정 적자 두 가지만 이제 남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F1도 그렇고 올림픽도 그렇고 큰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그 우선은 대회 자체가 왜 열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왜 그 열려야 되는지와 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도 이제 대부분의 문제 사업들은 이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막 수익률도 부풀리고 많은 조건대로 부풀리는 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재정의 책임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그 다음 지자체장에게 넘길 게 아니고 대회 이전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예산센터 최연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세종시 총기 사망 사건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8시쯤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8시 14분쯤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괴한이 엽총을 발사를 해서 총에 맞은 남성 3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은 편의점 주인 부자 그리고 편의점 손님 해서 남자 3명인데요. 용의자는 편의점에 불을 지르고 지금 도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서 그 차량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그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는 편의점의 부자 손님 3명을 숨지게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편의점 손님하고 여자친구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10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영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10시 뉴스에서는 세종특별시 총기 사망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10시 10분부터는 YTN 라디오가 중장년층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 씨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